네, 안녕하세요. 오준입니다. 녹화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 이유는 선생님도 출장을 너무 많이 가고 교내 행사도 너무 많이 있어서 진도, 예, 진도를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 강의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시험 직후이니까 답안 점수 확인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학생들의 서술형 답안들을 쭉 채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점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반영을 해서 다음을 서술형 대비 높은 점수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국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쌤이 복도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냥 서술형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험 때는 좀 서술형을 좀 덜 써볼 수 있도록 쓸 말이 좀 적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썼던 답안과 답안을 잘 맞출 수 있었던 모범 답안 맞는 방법, 이런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고등학생 제2가 나오죠. 고등학생 제2가 뭐 인문 철학책이면은 다 좋을 거라는 생각에 서양 철학책을 엄청 닥치는 대로 봤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해하지 못했죠? 네, 뭐 원숙하지 않아서라고는 말했는데, 네, 바로 수준이 맞지 않아서죠. 수준이 맞지 않아서.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선생님이 그 시험 보기 직전에 이 항상 문제에서 주는 조건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면 웬만하면 들어맞다 라고 했죠. 자, 이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에 일일이 끼워 넣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내용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게 점수에 만점과 조금 부분 점수 깎이는 거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 조언을 써야 했죠. 구체적 조언이 이런 거는 구체적 조언이 아니에요. 자신의 수준에 맞이한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구체적이지 않죠. 근데 이런 답안을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구체적 조언을 하라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조언한 학생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윗글에서 구체적인 힌트를 다 찾는 거죠. 어떤 힌트? 훑어보기를 사용한다. 또는 뭐 표지나 뭐 그림, 목차, 또는 독후감이나 뭐 선행 독자가 남긴 글들을 참고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야 구체적인 조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건에 답안에 맞추되, 이것이 100%는 아니고 내용적으로 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문 주면 다 나온다. 지문에 다 있다. 공부하면 거기 다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이 서술형 2번 문항은 그런 문제였죠. 학생이 어떤 한옥 글의 문단을 보고 한 문단을 이루고 있는 4가지 문장의 중요도를 하중상상 이렇게 매겼대요. 하중상상 이렇게 매겼는데, 근데 이게 틀렸다. 그래서 수정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자, 학생이 하중상상 이렇게 수정했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중하상으로 수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잘해요. 첫 문장이 하다 그러면은 첫 문장이 보니까 뭐 통일원리 이런 거 나오니까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통일원리가 뭐 중요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상이라고 매긴 문장이 그 구체적으로 예시드는 문장이죠. 뭐 도시의 빌딩이나 농촌의 배산임수 등등등 하면서, 이런 거는 구체적 예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예시는 가장 중요하지 않다 문단에서. 그래서 하를 매겨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 뭐 도시 농촌 이런 예시 문장에 상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러분이 많이 놓친 거. 자, 맨 마지막 문단이 상이어야 합니다. 맨 마지막 문단이 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상에서는 통일 원리를 두 번째 만드는 방법은 뭐 그런 거다라고 했죠. 근데 마당을 비워서 찬 공기 주머니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옥이 통일 원리를 사용해서 뭐 시원하게 만드는데 그 한옥에서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뭐 통일 원리가 생기는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첫 번째 상문장이 해주지는 못합니다. 통일 원리가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한옥이 어떤 식으로 한옥 안에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통일 원리를 만드는 거야? 왜 시원하게 만드는 거야? 이 상문장은 답을 못 해줘요. 창공구줄 만들어서 한옥이 창공구줄을 어떻게 만드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비운다. 마당을 비운다는 이 메커니즘이 한옥만의 메커니즘이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기 위해서 문장이 중요도 문장이 상상 이렇게 맨 처음과 끝에 다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 내용 한 문장을 채워서 조건을 맞추는 거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이라고 매겼던 문장에 들어있는 키워드, 내용 이런 거를 전부 포함시켜서 서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거 다 잘했어. 근데 마지막에 중심 내용 한 문장 쓸 때 아깝게 뭐 이거만 쓴 거야. 또는 이거하고 이거만 쓴 거야. 얘가 얘를 많이 쉽게 놓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넣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넣고 만점 받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쯤 하겠습니다. 2번은.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경제 지문에 경제 지문이 있었던 실험의 과정과 결과 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경제 행위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필자 의도 추론해라라고 하는 문제였죠. 자, 조건이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답안을 뭐 이렇게 3단으로 거의 웬만하면 잘 썼습니다. 뭘 잘 썼다? 이 나머지 두 개는 웬만하면 잘 썼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은근히 이거 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론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요. 자, 과정을 어떻게 서술하냐? 과정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냐, 여러분들이 실험의 참여자, 실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실험이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라고 안내받는 거를 다 말하면 되겠죠. 뭐 표가 있어요, 상자에 넣으세요, 개인이 있어요, 공공이 있어요, 다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결과는 막 이만큼을 넣었더라, 또는 뭐 과반수 이상 넣었더라, 뭐 다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넣었다? 공공 쪽으로, 공공재 쪽에 넣었다라고 서술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내용이 통하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같이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실험 결과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했더니 이기적이지 않은 성질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다 잘했어요. 필자의 의도는 기존 경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웬만하면 잘 썼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그 동물 복지에 관한 글인 거죠. 이제 비판적 독해를 해야 되는 그런 서술인 건데,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종우월주의에 관한 뭐 마크 어쩌고저쩌고의 글이 있었죠. 보기 텍스트를 하나 주고 이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라는 글의 주장을 비판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써볼까요? 자, 우리가 배웠던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 이거의 뭐 핵심 주제는 뭐였을까요? 뭐 객관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렇죠. 객관적 기준 같은 거를 정해서 인간이 동물의 복지를 책임지고 동물 복지를 해줘야 해라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이가 나오는 하섭지를 보았죠. 이렇게 인간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책임지고 동물을 막 도와야 돼, 복지를 해줘야 돼라고 하면은 이제 종우월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물들한테 너네들이 마음에 들 것 같은 거 내가 다 해줄게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가 종우월주의라는 생각이다, 우월주의에 기반한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가르쳤죠. 막 강조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답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과 대비 방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볼 때 되게 채점하기 쉽고 만점을 쉽게 줄 수 있었던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답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지문에 근거해서 썼다. 지문에서 찾아서 썼다. 그런다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쓴다. 이런 것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할 수 있는데 반만 맞는 이유는 지문을 그대로 따와서 쓰는 거는 뭐 여러분 입장에서 손이 아플지는 모르겠죠. 손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근데 손 덜 아프게 딱딱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뭘 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딱딱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필요한 거를 딱딱 어디서 가져와요? 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갔던 학습 활동의 답안에서 주로 참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시험도 이렇게 냈는데 앞으로의 시험도 이렇게 내는 경향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무슨 경향이냐? 학습활동 답안에서 내는 경향을 유지할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 낼 때에 뭐 좋은 문제라는 원칙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한 거, 활동한 거, 뭐 배운 거에서 내는 거도 뭐 좋은데 이건 주로 객관식 문제인 거고 뭐 그 점수가 좀 배점이 더 높은 문항, 소술형 문항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발로, 몸으로 활동해 본 거가 몸의 기억이 더 오래 남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고 그래서 학습할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서술하는 문제, 직접 표현하는 문제, 수행평가 이런 걸 내라라는 지침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내는 경향을 유지할 테니까 학습활동을 여러분들이 툭 누가 찌르면은 다다다다달 나올 수 있도록 복습을 하는 태도를 내신 공부 방식을 좀 추천합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뭐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약속 그랬잖아요. 예. 앞으로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조금 덜 쓸 수 있는 문제들로 좀 서술형 문제를 구성해 보겠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와 뭐 이런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갖고 있으면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겠죠. 선생님도 짧아지게 해주고 여러분들도 짧아지게 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미처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90점 맞을 거를 80점 맞은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독서 시험 점수 분포를 보니까 웬만한 학생들이 끝까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되게 점수를 잘 가져간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70점을 맞아야 되는 학생이 80점을 맞았던가 끝까지 그런 점수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저 뭐 끝까지 했어요. 뭐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전혀 엎드려 잤을 것 같은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봐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번에는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점수의 상승을 조금 더 생기부에 기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험을 잘 응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진도는 이제 우리가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을 넘어와서 이제 창의적 읽기로 넘어왔습니다. 중간에 감상적 읽기가 있는데요. 감상적 읽기는 조금 문학 교과와 좀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도상 또 나중에 배워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창의적 읽기부터 봅시다.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뭐 일단 볼까요? 빨간 머리 N이 하는 말. 빨간 머리 N. 우리 빨간 머리 N 내용 알고 있나요?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빨간 머리 N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학습지를 받았으면은 여기다가 학번과 이름을 적는 시간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잘 학습지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끊지 않고 다시 다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창의적 일기에 대한 이론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선생님이 객관식 문제를 낼 때 알아챘겠지만 항상 땡땡적 일기에 대해서 항상 객관식 문제 한 개씩은 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창의적 일기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창의적 일기의 개념은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독자가 새로운 생각을 펼치며 읽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기 전에 우리가 창의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창의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발명? 에디슨? 전구? 뭐 그런 사례들이 흔히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좀 고전적이긴 한데 그러면 에디슨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전구를 만들었다 뭐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에디슨이 그 전에 사전에 한 독서가 있을 겁니다. 에디슨이 특정 책을 읽었을 거예요. 뭔 책을 읽었을까요? 뭐 필라멘트에 관한 책? 필라멘트가 전기가 통하면 빛을 발한다 라는 책? 또는 뭐 옛날 소설 중에 밤만 되면은 불이 없어서 막 촛불을 켰다가 뭐 봉변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책 이렇게 보면서 뭔가 생각들을 결합을 했겠죠. 밤에 인간들이 촛불만 켜고 횃불만 켜고 이런 게 있어서 불편하다 밤에. 그래서 이 필라멘트의 성질을 이용하면
밤에 불을 밝힐 수 있겠다,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창의적으로 했겠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그 다음에 인류들의 불편사항, 책에서 읽은 그런 것들, 이런 거를 결합하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문제 해결?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그래서 창의적 읽기가 바로 글의 내용을 일단 읽고, 그 다음에 독자가 이걸 읽고, 아 맞다, 이런 걸 할 수 있지, 이 책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펼치면서 우리가 흔히 문제 해결을 하는 읽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 읽기의 도달점은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적극적 의미, 이런 거 볼까요? 적극적 의미. 자, 글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며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읽는 것,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글을 읽고 어떤 뭐 비판적 생각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글에 있는 사실만 다 받아들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끝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뭐 더 하는 방법 배웠죠. 추론하는 방법, 비판하는 방법, 이런 거를 잘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 잘 섞어가지고 에디슨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의적으로 세상 보기라고 이를 보겠습니다. 자, 창의적 읽기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뭐 왜 중요하냐?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의 개통 방법,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마 눈치챈 학생들은 눈치챌 겁니다. 무조건 앞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앞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적 읽기를 하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를 하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필자의 의도 이런 걸 알았으니까 이 필자의 의도가 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주제에 동의하는 것 같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판적 읽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침내 창의를 뒷단계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에 그 글에 자신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얻는다는 거는 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낸다의 반대말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할 때 완전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영감을 갖게 해준 독서 행위가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그거 이전에 자기가 과학이나 이런 거를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경험, 뭐 그것도 일종의 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교과서 읽은 거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이, 그런 독서 경험들이 합해져서 이거를 결합하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한 숟갈 더 얻는 과정, 이런 것들이 창의적 읽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창의가 완전 새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한 스푼 얻기만 했으면은 그게 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창의적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창의적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형광 펜 친 부분 위주로 볼까요? 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글 읽을 때. 그래서 놓치거나 빠진 부분, 더 나아갈 부분을 포착한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주요 키워드로 지금 교과서에 밀고 있는 키워드가 발상의 전환을 해라, 유연한 사고로 해라, 뭐 다 창의성을 심리학적으로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라, 유연한 사고로 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의 완성은 자 보겠습니다. 창의적 생각을 했으면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랑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떠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흘려보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잠자리에서 눈을 감았는데 그냥 뭐 되게 좋은 생각이 났어. 되게 재밌는 소설거리가 생각이 났어. 근데 한숨 자고 내일 일어나서 다시 써야, 한번 일어나서 한번 소설을 써봐야지 라고 하면은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영감 같은 게. 그래서 대대로 발명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 글로 항상 뭘 적어요. 그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즉시 메모장을 펼쳐가지고 적었다 이 말이죠. 뭐 여러분들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뭔 말 하는 거냐? 글로 써라. 창의적 생각이
떠올랐으면 글로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볼까요? 떠오른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서 하나의 완결된 생각으로 정리해라. 이게 우리가 책 읽으면 쓰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거죠. 예, 우리가 독후감 뭐 초등학교 때 많이 썼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독후감 쓰면은 주로 이렇게 썼습니다. 수동적 읽기로 썼어요. 줄거리 쓰고 재밌었다. 예, 감상하고 끝냈죠. 근데 이런 걸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독후감이 될 것 같다라는 라는 조언을 쌤이 좀 전합니다. 바로 어떤 생각을 넣어야 하느냐. 책을 읽고 여러분만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거를 이 도식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서평을 언젠가 써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 독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필사를 한 다음에 서평을 쓰기 위해서라든가 생기부 과세특기 기록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대학교 때 학점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등등등 많이 책을 읽고 서평을 써야 할 때가 옵니다. 어떤 그 분야로 진출하든지 간에 그때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독후감에 이런 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나중에 뭐 굳이 이번 수업뿐 아니더라도 나중에 인생을 살 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창의적 읽기 방법이라고 하니까 여기 옆에 있는 창의적 읽기 방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글의 화제,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제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까지는 사실적 읽기겠죠. 앞 단계죠. 그 다음에 관점, 필자의 의도, 필자의 관점, 가치관 이런 거는 추론적 또는 비판적 읽기의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앞 단계를 먼저 다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앞 단계를 다 해라. 그 다음에 그래서 자신과 사회, 아까 중요한 말 나왔죠.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 창의적 읽기가. 그래서 방법을 찾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 문제가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인류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좀 거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선생님도 방학 동안에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 유튜브 이런 걸 봤어요. 뭐로 가냐?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기 위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내 자신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거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리서치, 검색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좀 미시적이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창의적 읽기로서의 독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필자의 생각이 촛불이 없어서 너무 불편했던 인간 이런 거에만 너무 머물러 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데, 또는 우리가 나라면은 저 소설 속에서 저렇게 하면은 더 좋은 해답을 도출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다 이런 생각이 다 이렇게 써 있는 생각이니까,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이런 생각을 마음껏 하는 것만으로도 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소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라면은 이렇게 했겠다. 영화 보고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 저 인물이라면 저렇게 행동했으면 차라리 저런 결말이 안 났을 텐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했겠다. 나는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독서를 할 때도 앞으로도 더 해라. 권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읽어볼까요? 자, 창의적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답 뭔가요? 눈치 빨았으면 알겠지만 바로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답이 있거든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왜 5번이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중요하겠죠. 추론적 비판적 읽기와는 앞 단계와는 별개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뒤에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별개로 때문에 틀린 겁니다. 별개로라고 하면은 추론적으로 필자의 의도 파악했어.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필자의 타당성, 공정성 이런 거 비판했어. 근데 그 생각 치워두고 아예 딴 생각 해버리면 뭔가 일관성이 없는 생각, 또는 체계적이지 못한 생각, 깊지 않은 생각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창의적 읽기로 이어져야 한다. 통일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필자 세학을 따라가는 한편 독자 자신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설 하나를 읽으면은 과학 쪽에 통달한 독자는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 거고, 문학 쪽에 통달한 독자는 문학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써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유연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기출 문제 유형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나갈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 이게 지금 선생님이 글을 본문을 읽어줬을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고 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도상. 자, 이제 그러기 전에 대충 어떤 글인지 이 글이 어떤 글인지 먼저 요약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필이고요. 자, 빨간 머리 애는 소설인데 이건 수필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고 있겠죠. 자, 제재가 직업 선택의 기준이다. 직업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글은 무슨 글이냐면 빨간 머리 앤에 대한 글이 아니라 백영옥이라는 작가가 빨간 머리 앤이라는 책을 읽고 창의적 새로운 생각을 떠올려서 창의적 읽기를 한 결과를 적은 글이 이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이자 수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영옥 작가가 빨간머리 애니를 읽고 창의적 생각을 한 결과에 대한 글이 지금 우리가 읽어볼 교과서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볼까요? 직업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 빨간머리 애니? 우리가 줄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줄거리가 있대요. 빨간머리 애니 뭐 자라서 직업을 골라야 할 때가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 둘 중에 두 가지를 하고 싶었답니다. 아니 하나를 하고 싶은 직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약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직업도 있게 되었다라는 게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애니 뭘 골랐을까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직업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직업을 골랐다라는 게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보니까 백영옥이 이 결말을 보고 자신의 살고 있는 삶, 그 백영옥이 여러 도서관이나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강연하는 사람인데 강연을 할 때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이니까 진로, 직업 이런 게 주 테마겠죠. 청소년들이 항상 빨간머리 애니 했던 것과는 별개로 꿈만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아를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만 직업을 고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다 뭐가 되겠어요? 죄다 대통령, 뭐 가수, 뭐 연예인, 뭐 무슨 멋있는 직업, 사자 붙은 직업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거가 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 이런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야 한다. 빨간머리를 읽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라고 한 창의적 읽기, 이게 쓰인 글이 이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죠. 이게 문제 행위를 한 결과라고. 자, 그래서 그렇고요. 펜슬이 그렇고 그래서 구성도 보면은 중간 부분에 직업 선택의 기준 이런 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저번 글을 볼 때는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을 말했는데 지금은 직업 선택의 기준이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을 읽지 않았다면 빨간머리 얘네 하는 말 꼭 교과서를 피고 빨리 이걸 읽기 바랍니다. 읽고 와야 이 선생님이 문제 해설하는 걸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글 읽고 오세요.